이번 영상에서는 커서의 주요 기능과 단축키를 속성 과외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커서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제 채널에 커서 설치부터 아주 상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커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명령어 입력창이 있고요. 여기에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리드미 파일과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파이썬 파일이 이 왼쪽 영역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커서가 스스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파일들을 만들어서 미리 지정해 놓은 폴더 속에 이렇게 넣어 놓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일을 클릭하면 그 파일 내에 어떤 내용이나 코드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앙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파일 탐색키의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 폴더로 바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켜보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개별 파일이 아닌 이 프로젝트 폴더 자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파일 탐색키에서 표시를 누르면 이게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령을 한 번 더 진행해서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코드가 또 변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뭔가 변경을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게 변하거나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전 메시지 창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토어 체크 포인트라는 버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여기 왼쪽에 방금 추가됐던 파일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원복하고 싶으면 빈 공간에 클릭을 한번 하면 마지막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우고 다시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심플해서 폴더 내에 파일이 몇 개 없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점점 복잡하게 되거든요. 이때 커서한테 그냥 명령을 하면 이 커서가 모든 파일을 다 읽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첨부해주고 입력하면 이 파일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 내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스크린샷을 캡처를 해서 뭐 여기가 좀 튀어나온 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스크린샷을 붙여 넣은 다음에 증명서 검색어창 좌우 길이를 조금 줄여줘. 이런 식으로 명령하면 커서가 더 잘 이해하고 명령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명령어 입력창에 골뱅이를 입력하면 정말 다양한 것을 첨부할 수 있는데요. 닥스를 선택하면 특정 사이트에 공식 문서를 첨부할 수가 있고요. 직접 원하는 사이트에 링크를 이렇게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드 내 특정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Add to Chat을 누르면 이 부분만 참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서의 주요 단축키 몇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가장 먼저 명령어 입력창은 윈도우에서는 Ctrl L, 맥에서는 Command L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는 커스텀이 가능해요. 이 단축키가 써져 있는 버튼을 누르고 연필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이 키 바인딩을 누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빈 공간을 찍으면 이게 컨트롤 1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1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 커스텀은 에이전트 모드뿐만 아니라 에스크 모드도 진행이 가능해서 저는 에스크 모드는 컨트롤 2로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1, 컨트롤 2를 누르면 에이전트 에스크 모드로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모드랑 에스크 모드를 하나의 명령어 입력창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뭐 나눠서 쓰고 싶은 경우에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탭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크 모드로 변경하고 이거는 에이전트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탭을 하나 더 늘리고 싶으면 컨트롤 T를 한 번 더 누르면 되고요. 삭제하고 싶으면 컨트롤 W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코드 내 특정 부분만 지정해서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명령어 입력창이 아닌 특정 부분을 잡고요. 컨트롤 K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다른 부분 변경 없이 이 부분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비개발자가 처음부터 이런 걸 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브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조금씩 보여서 나중에는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 트리도 열고 닫을 수 있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B, 맥에서는 커맨드 B를 눌러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터미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될 일이 좀 많이 생겨요. 컴퓨터를 오래 이용하신 분이라면 이런 화면을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거고요. 이게 바로 터미널입니다. 이런 게 커서 내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J, 맥에서는 커맨드 J를 누르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상단의 돋보기 모양 버튼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쉬프트 F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텍스트나 코드를 입력하면 이 텍스트가 어떤 파일 내에 어떤 위치에 입력되어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커서에는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왼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혹시나 이 버튼이 안 보이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가장 먼저 설치할 거는 한글 패치를 해볼 건데요. 코리안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먼저 검색되는 코리안 랭귀지 팩을 설치하면 되고요.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설치가 완료되면 왼쪽 아래에 Change Language and Restart 버튼이 생기는데 이거를 누르면 정상 설치가 되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다른 화면으로 전환해버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다렸다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메뉴들이 한글 패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치해볼 확장 프로그램은 Material Icon Sim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프로젝트 폴더 내에 이렇게 파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기가 좀 안 좋아져요. 근데 이거를 설치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시각화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할 것은 커서 스태츠고요. 이거를 설치하면 오른쪽 아래에 내가 프리미어 모델을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커서에서도 분명히 나중에 이런 기능을 지원하겠지만 아직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커서 스태츠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서 룰은 문자 그대로 룰, 규칙이에요. 커서한테 프로젝트별로 규칙을 미리 설명해주고 그거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라고 사전에 정의해주는 건데요. 사실 바이브 코딩을 이제 막 입문한 비개발자분들은 사용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이 기능은 커서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꼽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커서 룰을 사용하려면 명령어 입력창에 슬래시를 입력하고 Generate 커서 룰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고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입력하기만 해도 커서가 프로젝트 구조를 쫙 파악한 다음에 룰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서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커서라는 파일 내에 5가지 룰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각 룰별로 또 룰 타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로 선택되어 있을 때는 명령어 입력창에 골뱅이를 누르고 이 룰을 직접 이렇게 입력해줘야지 이 룰이 작동하고요. 매뉴얼 옵션 말고 always를 선택하면 언제나 작동하게 되는 거고 이 auto attached나 agent requested 옵션을 선택하면 커서가 좀 스스로 판단해서 이 룰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일 때만 룰을 적용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서의 화면 구성부터 커서 룰까지 총 7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커서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